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2월 14일, 12월의 중반을 지납니다. 주말 사이에 다들 긴장하고 있었고요. 정말 외출 안 하고 집에 계신 분도 많았을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확산될 가능성들을 이제 더 높은 수치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지난주에도 만기일 상황을 넘겼고요. 코로나 상황들은 악재도 아닌 듯이 주가가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좀 부담을 가질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갈는지 또 상당히 기대와 고민 이런 게 교차하는 주간인데요. 이번 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첫 순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장영혁 팀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 팀장님 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악재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코로나 환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보면 모든 그 악재를 딛고 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방송에서 방향 걱정은 없다. 예, 속도 가지고 얘기들을 가끔 할 뿐이지. 사실 몇 번 쫄릴 만한 것이 많이 있었죠. 네, 네. 그 구간마다 부러질 이유 없다. 고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한때는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정말 못 나갈 때는 코스닥 레버리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나와서 방송을 했었으니까 이거 이제까지 방향 걱정 없이 주식하는데 참 편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거래소 시가총액 탑 10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지난 한 주간요? 지난 금요일 날 시장. 금요일 날 뭐가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뚜렷하게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 그전 같으면 하이닉스. 네, 이 전까지는 시장이 빵빵 치고 올라갈 때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리드했어. 오늘은 하이닉스가 리드했어. 아니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리드했어.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주도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외국인이 5천억 샀어, 6천억 샀어,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5천억 샀어, 이렇게 뚜렷한 수급 주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수급 주체도 없었어요. 뚜렷이 오른 종목도 없어요. 시가총액 탑 10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네이버예요. 1%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뚜렷하게 오른 것도 없고 뚜렷하게 끌어당긴 쪽도 없고 거래대금도 5거래일 연속 줄었어요. 지금 거래대금도 덜 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향성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지금 갑자기 지수가 부러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 상황은 아니지만 속도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거야가 아니고 지금 방향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방향성 이상 없다라는 부분은 좀 이따 자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속도면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볼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은요. 요즘 미증시에서 마감 휴양 읽으면은 맨날 무슨 얘기예요? 경기부양책. 예, 미증시가 오른 날은 왜 올랐대요? 경기부양책 협상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올랐다. 빠진 날은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기대감이 빠지면서 밀렸다. 이 얘기 가지고 그냥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접했으니까. 이거 추가 유동성 지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1월서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인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굳이 이거를 오케이 사인을 찍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음 정권의 재뿌리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굳이 12월 달에 내가 그러면 민주당 니네 다음 그 바이든 정권에서 쭉쭉 뻗어나가게 내가 지금 밑판을 깔아줄게 라고 할 이유도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밀당인데 이 밀당을 계속 밀어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협상 타결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빠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2조 달러, 뭐 재무부안 뭐 그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 재무부안은 확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초당파 위원들이 나와서 뭐 9천억 달러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이거 싫어, 뭐 난 이건 좋은데 뭐 난 이건 반대야, 뭐 지금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시장이 뭐 이 빠진다? 아니, 이건 아니죠. 이거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방향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 이후 바이든 행정부 되면 어떻게 될 얘기예요? 분명히 타결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속도가 과도하게 빠를 때 핑계를 댈 만한 이슈는 될 수 있어도 방향론적인 얘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향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에 재고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어때요? 재고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생각보다 네. 재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는 그럭저럭 계속 그러니까 셧다운 상태에서 집에 앉아서 뭘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는 계속 일어났는데 생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소매 재고 같은 경우엔 밑으로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죠. 최근에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의 재고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곧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뭐가 올라올 차례예요, 이제. 미국의 생산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생산이 올라오고 하는 그림들에서 같이 움직일 게 뭘까요? 이제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했어요? 중국 계속 견제를 많이 했죠. 너네 우리한테 물건 보내려면 관세 얼마 물어. 뭐 이걸로 계속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의 수출 데이터는 이미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 웃긴 말로 야, 뭐 중국인한테 껌 한 통씩만 팔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갑부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저 어렸을 때도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증시에서 중국의 중자만 붙어도 뭐 다 날아가는 뭐 시장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면 우리 수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오겠죠. 지금 방향이 뭐 아직 덜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수출 산업의 경기 전망 지수 값들이 이미 굉장히 좋아요. 이 사장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지금 현재 환율이라는 어마무시한 악재를 안고도 좋아질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어때요? 미국의 생산이 선순환을 돌기 이전이고 이 그림이면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생산 데이터와 수출 데이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뭐 넘버원 이 성적표는 어디서 나와요? 수출 데이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방향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아직 없다. 게다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도 제가 뭐 다른 거 다 날라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갔을 때 한 몇 주 됐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와가서 이제 차트를 보여드렸죠.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판에 이거 상승 없는 지수 상승은 없었다. 그럼 지금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움직였는데 그럼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수는 한번 점핑 튈 거 아니냐. 우리 이 얘기 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형주 쪽으로 완전히 쏠렸거든요. 그럼 우리 대형주로 너무 과도하게 쏠렸을 때 우리 들고 나와서 그럼 셀틱 헬스케어 한번 해봅시다. 뭐 코스닥 레버리지 한번 해봅시다. 뭐 이 얘기도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거고 그럼 그 얘기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거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이거 누가 최근에 대형주 상승을 이만큼 주도를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외국인이죠. 그죠? 외국인이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왜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죠. 글로벌 3대 큰손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어디 지수 편입 뭐 리뷰했다. MSCI 지수 편입 뭐 리뷰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MSCI, 뭐 FTSE, S&P 다우 이게 글로벌 3대 큰손 아닙니까? 얘네들을 추종하는 이 ETF들을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이제 생길 정도로 글로벌 3대 큰손 아닙니까? 얘네 이 글로벌 3대 큰손이 요즘 뭘 하든가요? 지수에서 어딜 제외해요?
중국 기업들을 계속 제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SMIC도 빠지고 뭐 여러 개 빠지는 좀 미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지수에서 편출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 거 덜어내고 나면 뭐 남아요? 눈에 띄는 거 어디 남을까요? 한국, 대만, 대한민국, 네. 대만 여기 남죠. 요즘 어디 증시가 제일 좋았습니까? 대한민국, 네. 대만 증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럼 얘는 대만도 색깔이 어느 쪽이에요? IT죠. 네. 우리 대한민국은 IT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많이 올랐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오르는 건 없어요. 다 퍼즐을 끼워 맞추면 다 맞아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3대 큰 손에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 이제 요즘 어디 시장이 제일 부진해요? 중국이 제일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사 이익들까지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강세론에 많이 취하면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야, 올해 나간 거에 한 5분의 1, 4분의 1 들어왔다. 이게 더 들어올 거야. 뭐 지수는 고고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데들도 있고 조금 이제 주식 좀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야, 연말 수급 때는 말이야 항상 좀 눌리고 1월 달 뭐 연초 효과, 뭐 1월 효과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이제 배당락 이후에 생겨요. 그럼 1월장은 되게 좋을 거야. 이렇게 읽는 시각들도 있고 어쨌든 방향론적으로 봤을 때 부러진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이제 배당락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뭐 양도 과세 이슈도 있고 뭐 10억 원으로 기존 조건은 그대로 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올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원치 않은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취할 수 있는 12월 달 매매 전략은 매수겠습니까? 매도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2월 달에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는 우리도 이 방송에서 참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겪어본 아픔이다. 우리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코로나 데이터는 물론 이제 일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면서 3단계에 들어가면 사실상 셧다운이니까 일시적인 출렁거림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개별 악재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코로나 데이터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미국 빠지던가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데이터 때문에 시장이 부러집니다. 뭐 방향성적으로 뭐 망가집니다. 이렇게 읽을 이슈는 아니고 3단계 들어가면 초반에 일시적인 출렁거리면 반영을 해야 되겠죠. 셧다운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이상도 이하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진다는 논리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속도론적으로 몇몇 가지 짚어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고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시황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연말에 거래가 되는 거래일이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 고민들이 살짝 되는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할 때는 아니다. 다만 이제 속도에 대한 고민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내년 한 해 그림을 뭐 전반적으로 그리기는 워낙 변동성이 많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년 좀 초반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종목 전략. 투자 아이디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상상력 좋은 분이 네. 주식 잘한다. 예. 그러니까 뉴스를 읽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 잘한다. 우리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저거 오르는 거를 눈으로 못 봤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저 밑에 있는 종목이 오르는 거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관심 없으면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걸 몰랐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주식만 본 거죠. 그럼 시장을 아예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라 2020년도 들어서 생각나는 기업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올해요? 네, 올해 뭐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BBI가 제일 네네 잘 맞습니다. 갔죠. 네. 네이버, 카카오. 네. 그 이후에
LG와 네, LG와 뭐 삼성 SDI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판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핑 뛴 거고. 그럼 우리 요거는 웬만큼 다 맞히셨을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질문을 해드렸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때요?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셀트리온은 뭐 너무 속도가 빨랐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더 가는 건 내 영역이 아니다 뭐라고 이제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한번 차트 한번 길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속도가 어땠는지 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거 저 주봉이에요. 네. 일봉으로 보면은 저게 얼마나 무서운 상승이었는지 한번 지금 나오네요. 막판에 어떤 기울기로 올라갔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저 기울기를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잘하면 연말장에 3천 봐요. 네, 저 기울기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저 기울기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저기서 약간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지수를 지금 뭐 계속 점핑을 찍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게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하이닉스도 나오네요. 저기 속도는 뭐 더 무서웠으니까. 그럼 저거 속도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종목 한번 골라볼게요. 삼성물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죠. 네.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삼성물산 차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삼성물산이 여러분들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신고가 썼습니다. 금요일 날 강했고요. 네. 삼성물산이 일봉으로 한번 좀 길게 보여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날아갈 때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네 신고가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삼성전자 기울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날아가는 동안에 삼성물산은 눌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든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삼성전자 다음 게임으로 뭘 봤다는 얘기예요? 삼성물산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료 보시면 삼성물산 시총이 지금 25조 원 나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우선주 제외하고 지금 한 440조 나와요. 그럼 얘네 한 5% 들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이 지분값만 해도 얼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못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런 것들 다 뭐 지주사니까 중복 계산돼 있으니까 할인율 때린다 하더라도 굳이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우리 삼성물산 처음 얘기 들어보는 것도 아닐 거고, 삼성전자 속도 떨어지기 시작한 방향으로 부러지지 않는 이상 다음 종목 게임할 거는 쉽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골라볼까요? 삼성생명인데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생명이죠. 삼성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PD님 삼성생명 길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한번 보시면 삼성생명도 이거 아무도 안 쳐다보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 보면 어때요? 최근에 이제 눌려 있다가 이제 속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다음 게임으로 뭐 봤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다음 게임으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게다가 삼성물산은 삼성의 지배구조, 지주사 이슈를 안고 있고, 삼성생명은 중간 지주사로 튀어나올 경우 이제까지 팔아먹지도 못하는 삼성전자 지분이었지만 이제 삼성전자 지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는 지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SK 얘기 한번 해볼까요? SK 하이닉스 좀 전에 차트 보셨을 때 정말 무서운 기울기로 솟았죠. SK 하이닉스 누가 들고 있어요? SK텔레콤이 들고 있어요. SK텔레콤 누가 들고 있어요? SK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SK텔레콤을 바깥으로 끄버내. 이번에 공정거래부터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까지는 자회사 얼마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20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얼마 가지라 그래요? 30까지라 그러거든요. 지금 당장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1년 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SK텔레콤이 한 8조 원 얼마 쓰면 이제 더 살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SK텔레콤 주주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어요.
SK 입장에서 SK텔레콤이 자회사를 가지려 그러면 100%를 사야 돼요. 근데 SK텔레콤 밑으로 뛰어나와서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손자회사를 살 때는 30만 사면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SK 하이닉스는 M&A를 할 수 없는 회사였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사와서 붙일 수가 없는 회사였는데 SK텔레콤 밑으로 가면은 SK텔레콤 이제 끄집어내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M&A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SK텔레콤, 뭐 SK 이런 애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뭐 SK 하이닉스 시세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로 투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요거 한번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정의선 회장님이 자기 주머니 돈으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뭐예요? 글로비스죠. 네, 우리 네. 이거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알죠. 예. 그래서 우리 옛날서부터 글로비스로 한번 해먹어봐요. 이거 가지고 우리 얼마나 이익을 많이 냈습니까? 네. 근데 금요일 날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 현대 오토웨버가 네, 현대 MN소프트하고 현대 합병했어요. 오트론을 3자 합병한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제 현대 오토웨버에 들어가서 정의선 부회장님 지분을 보죠. 정의선 회장님이죠. 정의선 회장님 지분이 9.57%? 뭐 거의 한 10% 정도 들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현대 오토웨버 어디로 갈까요? 다 이미 작년 말 주가 대비해서는 더블 이상 갔어요.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갔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 왜 나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지배구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현대차, 우리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이거 막 가지고 놀다가 요즘에 시세가 좀 어땠어요? 사실 뜸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치이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치이고, 뭐 셀트리온 SK한테 치이고, 아무도 현대차 그룹을 쳐다볼 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조용해지면 다시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니, 뭐 현대오토웨버니, 뭐 현대모비스니, 뭐 결국 이 얘기 또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이디어를 몰고 가는 것도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다음 아이디어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해 가장 뜨거웠는데 최근 가장 차가웠던 주식, 가장 최근 재미없었던 주식, 네이버 카카오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주식이라도 불러도 좋을 만큼, 뭐 물론 뭐 LG와 SDI도 있지만 뭐 최고의 주식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꼽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을 몇 개월을 한번 보면 얘네는 시세가 멈춘 지 몇 개월이 됐어요. 근데 이때 뭐 다들 뭐 2차 전지한테 치이고 반도체한테 치이고 뭐 하다못해 현대차 그룹한테도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네이버 카카오를 안 봤던 거죠. 관심권은 멀어졌죠. 네. 예.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다들 좀 슬로우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보자. 걔는 잘 있나? 뭐 옛날에 헤어졌던 여자친구 생각하는 것처럼 걔는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는 것들이 이제 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한번 보시면 얘네는 영업이익 단으로 봤을 때 이거 10억 원 단위니까요. 2,000, 4,400, 8,400 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1, 2, 3 성장하는 게 아니고 뭐 2, 4, 8 성장하는 애들이에요. 배로 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한번 볼까요? 얘네는 1.1, 1.2, 1.4 막 이렇게 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성장률 면으로 봤을 때 카카오를 무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이버도 이 정도 성장률이 계속 유지하는 거는 사실 등가 성장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카카오만 계속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하고 또 색깔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쳐다볼 이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정확히 쳐다보는 쪽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면 다른 쪽으로 시각이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12월 달에 반영하지 않겠느냐. 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에서 이제 포커스 됐던 시각이 배당락 지나고 나서 또 모이기 마련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반영해서 읽으면 포트폴리오 최대한 유연하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때다. 시장에 대해서 방향 걱정보다는 속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이런 종목들 다시 되돌아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뭐 충분히 뭐 해볼 만한 시장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투자는 창의력이다. 투자는 생각이다. 그런 쪽에서 오늘 아이디어들 쭉 뽑아주셨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